이 아파트 지하에 있는 균열, 지진 한 번이면 2000세대 전부 무너집니다. 당신들이 받은 그 5천만 원 때문에 6천 명이 죽는단 말입니다. 경비 주제에 감히 우릴 협박해? 당장 입 다물지 않으면 당신 시각장애인 아내 요양병원에서도 쫓겨나게 만들어줄까? 지하 3층 주차장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새벽 2시 30분. 회색 경비복을 입은 남자가 기둥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기둥 표면을 손으로 더듬었죠. 손끝에 느껴지는 미세한 틈.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공감되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철민은 주머니에서 낡은 줄자를 꺼냈습니다. 균열 길이를 재기 시작했어요. 15cm, 아니 20cm가 넘었습니다. 균열은 기둥을 따라 비스듬히 올라가고 있었죠. 철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현장에서 본 그 균열과 똑같았습니다. 600여 가구가 사는 이 아파트, 지상 45층 높이, 만약 구조적 결함이라면 철민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위에 가족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기둥들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철민은 주차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열 세 번째 기둥, 또 균열이 보였어요. 시열 5번째 기둥,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패턴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각도 같은 형태의 균열이었죠. 철민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균열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12개 기둥 중 7개에서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설계 오류 아니면 시공 불량. 둘 중 하나였죠. 경비실로 돌아온 철민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공학용 계산기가 나왔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아직도 작동했습니다. 철민은 메모지를 꺼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중 계산, 모멘트 계산, 전달력 분석.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3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죠. 1시간 후 철민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건물은 설계 하중의 70%밖에 견디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입주민들이 하나 둘 깨어나는 시간이었죠. 철민은 메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아니, 구청에 직접 신고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오전 8시, 관리사무소 문이 열렸습니다. 철민은 경비실 유니폼을 단정히 여미고 들어섰습니다. 소장실 앞에 섰죠.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비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오재훈 관리소장이었습니다. 52살, 넓은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죠. 철민은 주머니에서 사진이 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소장에게 보여줬어요. 소장님, 지하 주차장 기둥에 심각한 균열이 있습니다. 구조 전문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재훈은 사진을 흘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냥 미장 균열 아닙니까? 오래된 건물이면 다 그래요. 괜히 주민들 불안하게 만들지 마세요. 철민은 계산 메모를 꺼냈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숫자가 빼곡했어요.
저는 30년 동안 대형 건설사에서 구조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이건 단순 균열이 아닙니다. 구조적 결함입니다. 오재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게 굳어졌죠. 책상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강철민 씨, 당신은 지금 경비원입니다.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괜한 소문 퍼뜨리지 마세요. 철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2000세대가 위험합니다.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오재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나가세요. 당장. 다시는 이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경비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철민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강하게 막을까? 숨기는 게 있는 걸까? 경비실로 돌아온 철민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명함 한 장이 나왔어요. 서울시 건축과 김 과장. 10년 전 같이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철민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님, 저 강철민입니다. 오랜만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잠실 리버파크 아파트 건축 당시 시공사가 어디였습니까? 통화가 끝났습니다. 철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태광건설. 5년 전 부실 시공 의혹으로 조사받았던 회사였습니다. 결국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지만 업계에서는 소문이 자자했죠. 밤 11시 철민은 야간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죠. 관리사무소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시간에는 모두 퇴근했을 텐데. 철민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사무소 뒷문 쪽이었어요.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도 들렸죠. 철민은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한 본부장님, 이번 주말까지 처리 가능합니까? 오재훈 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입주민 대표로서 조용히 묻어버리면 됩니다. 우리 태광건설도 이미 준비 끝났습니다. 철민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정밀안전진단 요구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오늘 그 경비놈이 구조균열이 어쩌고. 한상우 본부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60이나 된 늙은 경비가 뭘 안다고. 그냥 해고시키면 됩니다. 문제 제기 못하게 입 막으면 돼요.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합의금 명세서입니다. 오 소장님 목 5천만 원. 조용히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진단 요구 나와도 계속 미루고 서류 조작하세요. 당연하죠. 우리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안건 자체를 상정 안 하면 그만입니다. 정밀진단 비용 아깝다고 하면 주민들도 수긍합니다. 두 남자가 웃었습니다. 철민은 이를 악물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000가구 6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들의 안전을 돈으로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경비가 계속 문제 제기하면요? 한상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족 있습니까? 약점 찾아서 협박하세요. 요새 나이 든 사람들 다 약점 하나씩은 있습니다. 돈이든 가족이든 건드리면 조용해집니다. 철민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발밑에 깡통이 구르는 소리가 났어요. 덜컥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뭐야, 지금? 철민은 재빨리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은 숨을 죽이고 화단 뒤에 웅크렸습니다. 아무도 없는데요? 고양이였나 보지. 들어갑시다. 다시 문이 닫혔습니다. 철민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죠.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치가 아니었습니다. 고의적인 은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철민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송파구 석촌동 빌라 2층이었어요. 좁은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62살 경비원이 사는 곳치고는 초라했습니다. 여보 왔어요? 아내 정순이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60살, 하얀 지팡이가 침대 옆에 기대어 있었죠. 5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철민은 아내 손을 잡았어요. 밥 먹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수진이가 어제 반찬 갖다 줬어요. 철민은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찬물을 한 잔 마셨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안 좋아요. 철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앞을 보지 못해도 마음은 읽었죠. 35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철민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철민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철민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이었죠. 누구십니까? 알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번만 경고합니다. 아파트 일에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당신 아내 장애인 연금 받고 계시죠? 병원비 지원도 받고요. 계속 나서면 전부 끊깁니다. 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협박입니까?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60이 넘어서 일자리 구하기 힘드시죠? 경비일도 잘리면 다음 직장 없습니다. 조용히 사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철민은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누구예요? 무슨 일이에요? 철민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어깨, 평생 고생만 시킨 아내였습니다. 5년 전 회사에서 잘렸을 때도 한마디 불평 없었죠. 시력 잃고도 늘 웃으며 살았습니다. 아무 일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철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내 병원비는 한 달에 40만 원, 장애인 연금은 30만 원, 경비 월급은 200만 원. 빠듯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끊긴다면 철민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리버파크 아파트가 보였어요. 하늘 높이 솟은 45층 건물. 저 안에 2천 가구가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쉬고 있었죠. 침대에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힘든 일이면 하지 마세요. 우리 둘이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2000세대, 6000명, 만약 건물이 무너진다면 철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후 3시, 철민은 경비실로 출근했습니다. 오재훈 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죠. 강철민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오재훈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사직서입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철민은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소장을 똑바로 쳐다봤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업무 태만, 주민들한테 불안감 조성, 충분한 이유입니다. 서명 안 하시면 징계 해고합니다. 퇴직금도 못 받아요. 철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구조균열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오재훈이 비웃었습니다. 목숨? 당신이나 걱정하세요. 시각장애인 아내 누가 돌봅니까? 일자리 잃으면 어떻게 살 겁니까? 철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재훈은 계속 말했어요. 조용히 사직하세요. 그러면 퇴직금 300만 원 드립니다. 계속 버티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선택하세요. 철민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직서, 자필 서명란이 비어 있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서명하면 끝입니다. 조용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펜을 내려놨습니다. 서류를 반으로 찢었어요. 오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후회는 제가 합니다. 소장님은 2000세대한테 후회하실 겁니다. 철민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은 서초동 구조기술사무소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였습니다. 35살 아버지를 닮아서 건축을 전공했죠. 아빠, 무슨 일이에요? 철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 도와줄 수 있겠니? 밤 12시. 철민과 수진은 지하 주차장에 섰습니다. 수진은 전문 장비를 들고 왔어요. 균열 측정기,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 수평계. 철민이 손전등으로 균열을 비췄습니다. 여기에요. 이 기둥부터 확인해 봐요. 수진은 균열 측정기를 대었습니다. 디지털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23mm.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 이거 심각해요. 바로 신고해야 해요. 증거가 더 필요해.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야 해. 두 사람은 밤새 작업했습니다. 12개 기둥을 전부 측정했어요. 사진을 찍고 데이터를 기록했죠.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수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구조 해석 프로그램이 돌아갔습니다.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죠. 아빠, 이 건물 위험해요. 설계 하중의 68%밖에 못 버텨요. 지진 오면 바로 무너져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어요. 보고서 작성해 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내일까지 완성할게요. 다음 날 저녁, 수지는 완벽한 구조안전진단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5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사진 데이터 계산 결과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철민은 보고서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빠가 평생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딸이야. 이틀 후, 철민은 송파구청 건축가를 찾아갔습니다. 보고서와 증거 사진을 제출했어요. 담당 주사가 서류를 넘기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확실합니까? 30년 엔지니어 경력으로 보증합니다. 제 딸도 구조기술사입니다. 즉각 정밀안전 진단을 명령해 주십시오.
주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긴급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전문가 파견하겠습니다. 철민은 구청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죠. 오재훈과 한상우가 가만히 있을까? 그날 밤, 철민은 경비실에서 순찰 준비를 했습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어요. 오재훈과 한상우 그리고 건장한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강철민, 내가 구청에 고발했지? 철민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2000세대 안전이 먼저입니다. 한상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늙은이가 주제 파악을 못해.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라도 고발 취소해. 안 그러면 당신 딸도 가만 안 둬. 구조기술사 자격 박탈시킬 수 있어. 철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협박입니까? 녹음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오재훈이 비웃었습니다. 신고? 해봐. 내가 경비실에서 무단 침입한 거야. 주차장에서 장비 가지고 돌아다닌 것도 다 CCTV에 찍혔어. 오히려 내가 잘릴 거야. 일주일 후 송파구청 회의실 긴급 안전회의가 열렸습니다. 구청장, 건축과장, 소방서장 그리고 외부 구조 전문가 3명이 참석했어요. 오재훈과 한상우도 입주자 대표와 시공사 대표로 나왔습니다. 철민과 수지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구조 전문가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잠실 리버파크 아파트 현장 조사 결과 보고 드립니다. 지하 주차장 주요 기둥 12개 중 9개에서 심각한 균열 발견했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선명한 균열들이었어요. 구조 계산 결과 이 건물은 현재 설계 하중의 65%만 지탱 가능합니다. 지진 발생 시 붕괴 위험 매우 높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상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 태광건설은 모든 규정 준수했습니다. 전문가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공 당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 기준보다 30% 낮습니다. 철근 배근도 부실합니다. 명백한 시공 불량입니다. 오재훈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준공 검사 때 안 걸렸습니까? 그때 다 통과했잖아요. 구청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조사 중입니다. 준공검사 담당자 비리 의혹도 있습니다. 한상우와 오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문가가 계속 발표했어요.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지난 한 달간 입주자 대표와 시공사가 이 문제를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화면에 녹취록이 떴습니다. 한상우와 오재훈의 대화 내용이었죠. 합의금 5천만 원 은폐 공작 협박.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누가 이걸 녹음했습니까? 구청장이 철민을 보았습니다. 철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했습니다. 강철민입니다. 이 아파트 경비원이자 30년 경력 구조 엔지니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철민은 계속 말했어요. 저는 5년 전 대형 건설사에서 명예퇴직했습니다. 62살에 경비 일을 시작했죠. 하지만 엔지니어의 양심만큼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상우가 소리쳤습니다. 경비 주제에 감히. 철민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주제요? 2,000가구 6,000명 생명이 주제입니까? 당신들이 받은 5천만 원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구청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각 입주민 전체 대피 명령 내립니다. 긴급 보강공사 실시하겠습니다. 오재훈 씨와 한상우 씨는 경찰에 고발 조치합니다. 경비원들이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상우가 주저앉았어요. 오재훈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입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철민을 보며 고개 숙여 인사했죠. 6개월 후 잠실 리버파크 아파트 준공식 보강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새로운 기둥들이 세워졌어요. 모든 균열이 보수되었죠. 입주민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단상에 철민이 섰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었어요. 가슴에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서울시 건축안전 명예감독관. 구청장이 직접 임명한 자리였죠. 강철민 감독관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철민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객석에 아내 정순이 딸 수진이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경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엔지니어 경험이 있었죠.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협박도 받았고 일자리도 잃을 뻔했습니다. 철민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2,000가구 생각했습니다. 여기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뛰어노는 아이들 생각했습니다. 제가 입 다물면 이분들이 위험해집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비원, 청소원, 택배기사. 하지만 그분들도 모두 전문성과 양심을 가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입주민들이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철민은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아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딸 수진이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정말 멋있어요. 아빠처럼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어요. 철민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그날 저녁, 철민은 경비실 앞에 섰습니다. 새로 부임한 젊은 경비원이 인사했어요. 감독관님, 안녕하세요. 철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경비일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감독관님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철민은 경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책상, 오래된 의자. 6개월 전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였어요. 그때는 막막했습니다. 두려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어요. 45층 아파트 창문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가족들이 웃고 있었죠. 안전하게 잠들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첫 회사에서 받은 명함이었어요. 강철민 구조 엔지니어. 명함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경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양심은 늙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빛날 수 있으니까요. 철민은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하루였죠.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